예, 10시 11분 지나고 있습니다. 지수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가 한 1% 정도의 하락을 생각하고 있고요. 미국도 1%한 중반 정도 빠졌으니까요. 그 정도까지. 지금 이제 낙폭이 우리가 1%한 중반대로 벌어지는데요. 이 정도까지는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고, 여기서 이제 한 2% 이상 더 밀린다고 하면 시장 충격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시황 분석하고 전략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되는 순간에 중동의 일촉즉발의 긴장감까지 높아진 상황인데요. 김진 주식원탑 이사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주제는요. 당연히 지난주까지는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 후퇴였는데 주말에 나타났던 중동발 긴장 그리고 우리 환율이 계속 오르면서 원화 약세죠. 시장에 부담이 됩니다. 그 얘기까지 하면서 전략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들은 대부분 이제 주말 사이에 했던 이란의 공격에서 시작하는데 이사님은 지난 금요일 우리 시장에서부터 좀 출발을 하시려고 하는데 지난 금요일 우리 시장이 좀 밀린 거는 주말 사이에 이런 긴장이나 공격이 좀 있을 거를 좀 미리 예측해서 밀린 거 아닌가요? 그런 예측적인 부분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실질적으로 내부 흐름도 아주 뚜렷하게 우리나라 지난주 금요일 날 하락은 정말 우리 때문에 빠졌다 이런 것들을 좀 징후를 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선 지난 주말에 우리나라 시장 급락 상황을 보면 정말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시장 내부만의 요인으로 좀 하락을 한 하루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가장 직접적인 모멘텀을 금통위 결정으로 보는데요. 이번 금통위 전문을 보면 장기간 충분히 현재의 금리를 유지하겠다라는 문구에서 이제 장기간이라는 단어가 빠졌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정책 금리는 사실 이제 환율 때문에 미국의 통화 정책을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요. 미국의 금리 인하 자체가 연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금리 인하를 앞당길 수 있다는 문구로 이제 변경이 된 것이죠. 때문에 환율이 추가로 급등을 했고 증시가 하락을 했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일단 제가 보여드리는 그래프는 지난주 금요일 날 일중 장중 우리나라 원달러 그래프입니다. 제가 금통위 전문 공개 시점을 동그라미로 조금 표시를 해봤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금통위 전문이 공개된 직후에 환율이 급등세를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환율은 주로 이제 달러 지수 상승에 의해서 올라왔던 흐름이었는데 금요일 날 환율 상승은 우리나라 내부의 원화 약세 요인의 발생으로 인해서 환율이 상승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동시간대 N달러나 위안화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안정이어서 우리 내부에 의한 환율의 상승, 증시의 하락이었다는 것을 좀 간접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우리나라 경제 펀더멘탈의 약세를 일단 좀 재확인시켜준 거라고 판단을 할 수 있고 때문에 증시는 더 하락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좀 하락을 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상승이 없었고 사실상 부진했던 2차 전지나 소재나 금융 등을 중심으로 한 하락이 많았고 실질적으로 상승을 이끌었던 주도주군인 반도체는 전혀 부정적인 흐름이 나타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는 결국 반도체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전체 매크로의 펀더멘탈한 부진에 대한 영향보다는 글로벌 흐름에 더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다. 이 부분을 좀 받아들여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주말 우리 시장은 내부 요인으로 하락을 했는데 글로벌 영향에 더 많이 받는 주도주군은 안정적이었다. 그런데 지난 주말 사이에 글로벌 흐름에서 일종의 변수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에서 반도체가 아마 미국 반도체보다 우리나라 반도체와 일본 반도체가 가장 먼저 이 지정학적 위기 상황에 대해서 먼저 가격 반영을 하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나라 반도체의 하락폭이 어느 정도로 전개될 것인가가 글로벌 전체 시장에서 굉장히 시사점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게요. 금요일 상황에서 우리 원화의 약세, 환율 상승이죠. 그 요인이 좀 부담스러웠다고 특별하게 좀 짚어주셨습니다. 그러게요. 이전 같으면 1,300원 올라갔다가 또 이제 다시 1,200원대로 내려왔거든요. 지금은 1,300원 중반대가 고착화되면서 이제는 1,400원을 눈앞에 둔 상황입니다. 오늘도 10원 가까이 상승하면서요. 1,385원까지 5원으로 나옵니다. 이거 이제 통계를 우리가 이제 환율 집계하는 곳이 한 군데가 아니기 때문에 상승폭 자체는 조금 틀릴 수 있습니다. 레벨을 보시면 됩니다. 1,385원까지 올라와 있고요.
그러면 이제 뉴욕을 가보겠습니다. 뉴욕은 사실은 뉴욕 증시가 금요일 날 빠졌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란이 이스라엘 공습하기 전이에요. 네. 그럼 이제 미국도 빠졌는데 미국도 그럼 이런 긴장감을 반영한 건지 미국도 다른 요인들이 있어서 좀 빠진 건지 분석해 주세요. 네, 일단 미국 시장이 말씀하신 대로 지난 주말에 이제 3대 지수 모두 다 1% 이상 약세를 보였는데요. 이란이 48시간 내에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다라는 보도가 한 번 있었고, 그다음에 이거 외에도 이제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거기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했던 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은행주 중에서 되게 대표적인 은행주 중에 하나인 JP모건이 실적 발표 이후에 급락했다라는 점, 이 세 가지 요인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미국 증시 약세가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증시의 실질 하락 형태를 보게 되면 주도주군이라고 할 수 있는 AI 관련 주들의 경우에는 빅테크나 반도체 모두 다 하락세를 보였지만 심각한 추세 훼손이 나타나지 않는 모습이고요. 일정 정도의 가격 조정 형태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경기 민감한 영역들에 있는 경기 민감주들의 경우에는 최근 금리 인하 시기 연기에 따라서 시중금리가 상승하면서 하락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이들의 하락폭이 더 강해지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지금 보여드리는 그래프 왼쪽은 주도주군의 동향을 가장 잘 보여주는 나스닥 지수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는 경기 민감주를 지수에 가장 많이 포함하고 있는 중소형주 지수인 러셀 2000 지수인데요. 제가 이제 화살표로 조금 그려봤긴 했는데 금요일까지의 조정 형태를 보면 말씀드린 대로 나스닥 지수는 횡보 조정 형태, 가격 충격이 아직까지는 나타나지 않는 형태고 반면에 러셀 2000 지수는 하락 조정, 가격 조정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인데요. 이 역시도 나스닥 지수하고 크게 다르지 않게 금요일 날 주가가 하락을 하기는 했지만 추세 측면에서 보면은 가격 충격 없이 횡보 조정만 보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금요일 날 일단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지정학적 위기가 일정 수준 반영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AI 주도주군은 아직 하락 충격은 없었고 오히려 다른 섹터를 중심으로 하락 충격이 있었던 미국 증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주도주가 여전히 견조하다는 측면에서 지정학적 위기가 노출된 상황이지만 증시의 하락 형태 자체는 그렇게 나쁜 하락 형태는 아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은 또 중동에서의 지정학적 위기가 영향을 어떻게 미치는지를 보고 우리 전략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긴장감이 높아지면서 물론 이게 5차 중동 전쟁으로 가느냐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고 불안감도 있고 또 불안하지 않은 요인들도 좀 있는데요. 당장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이렇게 불안하면 이제 안전자산이 강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금값 오르고 유가 오르고 달러도 강하고 그러면 또 우리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 겁니까? 일단 좀 구체적인 영향을 저는 이번 지정학적 위기는 두 가지로 나타날 수 있다. 말씀해 주신 그대로 두 가지로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두 번째 요인이 어떻게 보면은 글로벌 금융시장 전체에 좀 부정적인 연쇄작용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제 첫 번째 생각은 당연히 이제 안전자산 선호 심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거는 당연히 조금 비교적 단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흐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주말에 이제 이란이 공격을 했을 때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하락 전환하는 모습을 보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는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안전자산의 선호 심리가 되면 금의 상승부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그보다 증시 관점에서 가상화폐 하락하는 건 가상화폐는 이제 위험 자산으로 본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증시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이제 달러 지수의 상승은 좀 불가피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달러 인덱스 106까지 치고 갔지 지금. 그러면 이에 지난주 금요일 날 내부적인 이유로 우리나라는 원달러가 한번 또 상승을 했는데 추가적인 이번에는 또다시 외부적인 지정학적 이유로 외부적인 요인으로 원달러의 추가 상승은 조금 불가피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좀 글로벌 문제, 글로벌 확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지정학적 위기가 만약에 원유의 급등을 유발시킬 경우에는 다시 기대 인플레이션을 자극시키면서 시중 금리의 추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조금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글로벌 증시 입장에서 보면은 가장 부정적인 연쇄작용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시중금리가 그래도 좀 일정 수준 이후로 낮은 변동성으로 상승이 제한되게 되면 금리와 상관없이 지금 업황이 좋은 AI 주도주군들은 지난주 금요일처럼 안정을 보일 수가 있을 건데 만약에 유가가 급등하면서 금리의 상승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될 경우에는 금요일까지 견조하게 전개됐던 AI 주도주군들도 무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금리가 장기금리를 중심으로 해서 급등하는 기간 동안 뭐 AI 주도주건, 경기민감주건 모든 거 할 것 없이 모두 다 하락했었던 것을 우리는 이미 확인한 적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부터 현재 지정학적 위기를 글로벌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유가를 체크하는 것, 유가가 얼만큼 급등하는지를 체크하는 것, 그리고 이 유가에 따라서 금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여기에 AI 주도주군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는 게 이번 지정학적 위기에 대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작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그 자산의 변화들이 있지만 위기에 따라서 주식과 관련돼서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은 유가다. 그죠? 네. 그게 이제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기 때문에 지금 유가가 WTI 기준으로 85, 86 정도 됩니다. 예. 네. 그러면 대략 한 90달러를 넘어가고 뭐 93, 4, 5 가면 이제 시장이 좀 그죠? 네. 불안해 하겠네요. 그죠? 근데 다행히 지금 거래되고 있는 중국 상품 거래 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거래되고 있는데 이제 핵심적인 거는 오늘 저녁부터 이제 영국의 LME 시장에서 런던 상품 거래소 시장에서 유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좀 확인하는 게 되게 중요해 보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실 4월 들어서 시장이 좀 기대만큼 못 갔고요. 네. 워낙 사실은 미국의 빅테크들은 많이 오른 바가 있기 때문에 5에서 10% 정도 조정은 있을 수 있다 생각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막상 조정이 오면 뭐 그게 기다렸어는 아니죠. 그죠? 불안한 상황인데 그러면 국내 투자자들은 이제 단기적으로 이번 주 4월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네. 예, 일단 전체 큰 틀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유가 그리고 금리 그리고 미국의 AI 주도주를 잘 봐야 되겠지만 전체 큰 틀에서 우리나라 시장 자체는 미국 시장보다는 조금 더 보수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 시장은 조금 견조한 게 아닙니까? 삼성전자나 이렇게 버티고. 네, 왜냐하면 일단 무엇보다도 지난주 금요일 날 확인을 했듯이 달러 지수 상승, 원달러 상승 이것들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는 반도체만 오르고 나머지들은 계속해서 저가를 갱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도체만 투자한다고 하면 글로벌 관점에서 보는 게 맞겠지만 다른 종목군까지 확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나라 시장은 원달러 상승에 대한 부담으로 조금 더 보수적으로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만약에 오늘 밤에 이제 글로벌 AI 주도주들이 무너지게 된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나라 반도체도 이제 상승 개연성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고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실질적으로 추세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군들이 거의 사라진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안 좋은 시장이 될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때문에 결국 글로벌 반도체 동향 잘 보면서 우리나라 반도체 상승 기조 유지하는지를 확인하는 게 우선일 것 같고요. 그보다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환율의 위험 요인이 우리한테는 분명히 있으니까 우리나라의 펀더멘탈 부진은 지난주 금요일 날 이미 확인을 한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조금 더 보수적인 접근이 맞다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펀더멘탈이 좋은데 외부적인 위험의 변동성 요인이 발생을 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 시장은 저는 개인적으로 냉정할 때 좀 반대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이미 우리나라가 저가 갱신 종목군이 많고 미국은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하락했을 땐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덜 빠질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만 이게 우리나라 시장이 상대적으로 좋아서 우리나라 시장이 긍정적이어서 나타나는 현상은 좀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지금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반도체를 여기서 유지할 거냐 말 거냐만 고민하고 나머지에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는 게 그게 현 시점에서는 좀 더 유일한 작업 같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우리 시각이 괜찮았잖아요. 그죠? 상승 추세, 반도체 중심의 대응 지난주까지는 괜찮았었죠. 그죠? 변화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도 그렇고 보수적으로 우리 반도체는 괜찮아. 우리는 못 올랐잖아. 삼성전자가 있잖아. 이렇게 하기에는 상황이 녹록지 않다. 보수적인 관점. 보수적인 관점이란 건 솔직히 뭐 이해한다고 용기를 내서 적극적으로 살 사람들은 이제 쉽지 않단 말이에요. 비율로. 그러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수익 난 분들은 네, 반대로 좀 팔아요? 네, 네. 이익 실현 만약에 이제 네. 글로벌 반도체 전체가 무너지는 상황이 되고 앞서 말씀드린 최악의 상황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유가가 급등을 하고 금리가 급등을 하면서 이제 실제로 주도주가 무너지게 된다고 하면 저는 그러면 이제 반도체 입장에서도 적극적인 이익 실현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그런 흐름이 오늘 새벽에 나타나지 않으면 네. 우리나라 반도체가 먼저 보여줄 것 같아요. 지금 삼성전자가 2% 그리고 하이닉스가 1% 조금 넘게 하락하고 있는 걸 제가 보고 왔는데 지금은 다 2% 하락이 예, 있는데 네. 그 정도 하락 수준이면 아직까지 추세가 무너지는 수준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크게 뭐 이익 실현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타이밍처럼 네. 보이진 않는데 이게 만약에 오늘 4, 5% 네네. 네, 그리고 그다음에 이게 밤에 미국에서도 나스닥이 1.5%, 2% 예. 이렇게 가면 그건 적극적인 이익 실현. 마지막 질문. 네. 근데 사실은 반도체는 그동안도 계속 조정시마다 이제 조정을 딛고 올라갔잖아요. 네. 이번에도 물론 조정의 폭이나 이게 틀리겠지만 조정하면 매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보면 올라왔던 것보다 확실히 완만하게 조정을 보였기 때문에 예. 조정 시 계속해서 매수의 관점이 맞았던 것 같고요. 만약에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 4, 5% 정도 오늘 네. 조정이 나오면 이건 올라간 것보다 훨씬 더 가파르게 빠지기 예. 시작을 하고 이거는 그러면 추세의 변화다라고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 올라갈 때까지를 기다려야지 그렇죠. 예. 이거를 계속 여기서 그냥 들고 기도하는 전략은 맞아요. 별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프랍 트레이더 하신 분의 감이죠. 그죠? 예, 뭐 주도주로 올라가는 추세를 내야지 전보다 싸졌다고 덜렁 사는 건 아니다. 기본은 추세인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추세가 살아있으면 조정을 받는 건데 네. 추세가 훼손되는 징후가 보이면 일단은 네, 한 발을 빼는 게 맞고 네. 시간 다시 살 수 있는 타이밍을 기다릴 필요가 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오늘 주식원탑 김진희 이사님과 변동성 있는 시장인데요. 상황 점검하고 전략 세웠습니다. 고맙습니다.